안녕하세요. 과천에 살고 있는 60세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갑자기 기억을 잃어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금방 치료가 이루어져서 하루 만에 기억도 돌아오고 일주일 만에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됐다지 뭐예요? 친구가 갖고 있는 보험은 90년대 후반에 대단히 유명했던 여성보험인데요. 증권에는 분명히 뇌경색도 보장이 된다고 돼 있던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보험 고민이 정말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험 증권에는 보장이 된다고 써 있는데 왜 지급 거절을 받으셨는지 그 자세한 내용 저희 SOS 보험 구조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과천에 사시는 60세 여성 주부님, 친구분이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보험금을 도대체 왜 못 받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심혈관 질환이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2대 질병이라고 부르는 게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죠. 이제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이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허혈성 뇌졸중이 뇌경색을 얘기하는 거고요. 출혈성 뇌졸중, 바로 뇌출혈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뇌경색 같은 경우는 전체 뇌졸중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뇌경색을 보장을 잘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심혈관 질환은 어떠냐? 심혈관 질환은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심장에 피가 허해져서 생기는 질병이다 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협심증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한 80~90% 정도가 바로 이 협심증이고요. 급성심근경색이 바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판매되었던 보험과 요즘 판매되고 있는 보험의 이 보장 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일반적으로 요즘 판매되고 있는 손해보험의 뇌졸중 약관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I60부터 I66번까지의 질병 코드를 요즘 판매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뇌졸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판매되었던 뇌졸중 진단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엄밀히 따지면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장하고 있는 여성보험이에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험 굉장히 핫했던 보험인데 그때 당시에 판매되었던 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뇌출혈 중에서 그러니까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I60부터 63까지만 보장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I64부터 66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판매되었던 생명보험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뇌졸중 진단비는 60부터 63까지의 코드를 받지 못하면 진단비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 쪽은 어떨까요? 심혈관 질환 요즘에 판매되고 있는 많이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약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I20부터 25번까지를 이렇게 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네, 나왔네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I21부터 24번까지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예전 거 비례해서는 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20번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협심증 같은 것들을 보장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시청자님 친구분이 걸렸던 그 뇌졸중이 뭘까요? 바로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공성 뇌경색은 뭐냐면 뇌경색은 뇌경색인데 너무 작아서 그 혈전이 너무 작아서 흔적이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게 증상이 자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자각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열공성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지금 시청자님 친구분처럼 기억상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코피가 굉장히 크게 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이게 뇌경색은 뇌경색인데 너무 경미해서 일반적인 뇌경색이보다는 경미한 뇌경색이라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I 63.8이나 63.9 같은 것들 혹은 I 69나 67.9 굉장히 어렵죠. 질병 코드가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질병 코드로 진단을 내려놓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왕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뇌혈관질환 진단, 요즘에 판매되고 있는 보장이죠. 이렇게 I60부터 69번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최선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이라던가 안정협심증을 제거한 나머지 협심증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협심증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보장을 받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잘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OS 보험구조대 박선율이었습니다.